안녕하십니까. 고객 관계 관리의 정삼권입니다. 이러셨습니까? 오늘은 이번 주는 좀 CRM에 대한 핵심 영역에서 CRM에 대한 분석에 관해서 학습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CRM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론 고객 관리를 하는 거겠지만, 그죠?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죠. 프로그램. CRM은 프로그램이다. 그 프로그램이면 왜 프로그램을 사용할까요? 그렇죠. 사실은 고객에 관련된 자료, 즉 자료를 저장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기 위해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 핸드폰에서도 다 앱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다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 CRM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쵸? 어떤 정보를, 자료를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CRM에 대한 구성도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그렇죠. 맨 처음에 프로그램이라는 그 정보 수집 영역은 여러분들 혹시 ERP라고 들어보셨나요? ERP라고 말하는 것은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인데, 이건 이제 차후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과목을 배울지는 모르겠어요. 그좀 배워두시면 좋은데, 아니에요. 그래서 전사적 자원관리인 ERP 안에 이 CRM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항공사라든지 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객과의 접점이나 이런 분야들이 넓은 곳에서는 CRM을 별도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죠. 즉, 그래서 전사적 자원관리니까 말 그대로 전반적인 사업, 즉 전반적인 기업의 모든 자원, 뭐 제품부터 그죠? 또 눈에 안 보이는 서비스까지, 그 다음에 어, 판매까지, 또는 회계 관리까지, 뭐 별난 또 외주를 준 외주 관리라든지, 그거는 모든 어, 사업 분야에 있어서의 전산화를 하는 것이 ERP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핵심적인 게 판매 관리, SCM이라고 그러죠. 사실은. 물론 생산 관리도 있고, 그 다음에 회계 관리, 그 다음에 이런 고객 관리 등이 있는 것이 이제 전사적 자원 관리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하나인 고객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고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개인이라만 생각하지 말고 크게 세 가지라고 그랬죠. 개인도 있고, 그렇죠. 기업도 있고, 또 정부인, 그렇죠. 거버먼트도 있다라는 것을 꼭 고객 그릇만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 가지를 넓게 생각하시는 마인드를 갖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 관계 관리라는 것, 이런 프로그램 안에는, 그래서 프로그램 안에는 여러 가지 또 모듈이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 안에는, 그렇죠, 데이터베이스가 꼭 들어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CRM 안에는, 그쵸, 크게 또 CRM을 세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어떻게 보면 또 두 개로 운영 CRM과 분석 CRM이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또는 호텔이라든지 항공사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운영을 하지만 고객을 직접 만나는 분야가 많은 곳은 협업 CRM도 있다라는 것을, 즉 어떻게 보면 운영 CRM과 협업 CRM이 더 확대돼서 세분화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좀 살펴보면, 그래서 운영 CRM은 SFA라든지 또는 캠페인 사업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즉 다시 말해서 운영 CRM은 사원들이, 영업사원이 직접 원활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CRM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CRM은 분석 CRM인데, 그렇죠. 분석 CRM은 마케팅 부서에서 관장한다고 보면 되고, 또는 마케팅 부서와 또 더불어 협업하는 데가 전산 부서예요. 여러분들 아마 회사 내에 전산 부서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전산 부서는 전산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이런 업무도 하지만, 그렇죠, 이런 마케팅 부서와 분석에 대한 툴에 대해서 연구를 같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분석 CRM은 용어가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DW라든지 DM이라든지 ORAP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는데 잠깐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협업 CRM 즉 운영과 더불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즉 직원들이 즉 콜센터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고객들한테 즉 접점이 되는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전산화시켜서 바로바로 응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CRM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CRM의 첫 번째 중에 그 용어를 좀 설명해 보면 그래서 SF라는 말은 뭐냐면 세일즈 포스 그다음 오토메이션이에요. 즉 판매를 하는데 힘을 실어주는 자동화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동화 시스템인데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고객의 A라는 패스워드 또는 아이디를 입력만 하면 예를 들어 정삼곤이다. 그러면 정삼곤이라는 사람을 이름만 입력내면 뭐 그쵸. 동명이인이 여러 가지 있으면 또 자동으로 10명이면 10명, 5명이 정삼권 쳤는데 제 이름이 똑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 2명 어느 목사님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름을 뜨면은 또 거기에 대한 더 한 번 더 진행을 해서 이 고객을 캡처를 하면 그 고객에 대한 관련된 자료가 자동으로 뜨죠. 그걸 보드라 그래요. 그죠? 대시보드라 그러는데 이런 대시보드의 프로그램에서 딱 떠주면 이제 그걸 보고 영업 사원이 고객한테 응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뭘 사셔서 어땠었나요? 뭐 이렇게 또 감사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SFA라는 것은 여러분이 용어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프로그램에 이것도 그래서 프로그램의 일종인데 그래서 영업부 내에서 업무를 강화하거나 또 효율성 높이는 목적으로서 사용되는 것이고 또한 영업 자동화 및 지속적인 CRM을 통해서 그쵸 고객의 충성도를 향상시키도록 영업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원 시스템이다. 여기서 시스템은 그죠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원 프로그램이다. 즉 영업사원을 쉽게 뭘 옛날 같으면 막 찾고 그러잖아요. 그죠? 응? 여러분들 어느 뭐 병원에 가면 차트를 찬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이 이름만 치면 응? 여러분들 모니터에 자동으로 딱 정보가 떠서 그 고객이 뭘 원하는 거에 따라서 즉 키워드를 치면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들이 적절한 자료와 제공과 더불어서 응대를 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즉 시스템이 SFA라는 시스템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그 캠페인이라는 또 시스템이 있어요. 캠페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러면 옛날에 과거에는 이런 캠페인하고 별도로 안 하고 그냥 홍보라고 그랬어. 홍보. 그죠? 홍보는 대상이 지정되지 않고 누구나 다 하는 홍보를 캠페인이라고 그러는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근래에 와서는 캠페인 그러면 대상을 지정을 하는 거야. 학생을 위해서 학생 중에서도 뭐 남학생을 위해서 또 학생을 위해서도 졸업반 학생을 위해서 요즘에는 고3 상대로 뭐 핸드폰에서는 그죠? 뭘 서비스로 더 주고 또 무료 핸드폰도 주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그런 학생들한테 이제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대상을 정하는 거죠. 또는 대학교 4학년 졸업반에 해당되는 또 학생들한테는 또 취업을 그죠? 나서기 때문에 이제 돈을 번다는 가정에 또 홍보를 할 수 있는 캠페인을 할 수. 그래서 캠페인이라는 그 프로그램은 대상을 어느 섹터를 지정을 한다는 거죠. 범위를 지정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이제 투자를 받기 위해서 상권을 분석해서 투자 자문을 한다든지 또는 어느 지역에 있어서 전시회 등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석 CRM에서 DW는 매우 중요합니다. DW는 뭐냐면 데이터 웨어하우스예요. 웨어하우스. 그죠? 하우스라는 건 집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웨어하우스는 뭐냐면 사용자나 또는 계약자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 시스템의 축적해야 되는 데이터를 이제 공통의 형식으로, 그죠? 집합했다는 거죠. 공통의 형식으로 변환해주는, 변환해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다라고 보시면 되죠. 즉, 다시 말해서, 만약 영업부에 있는 영업 데이터, 또는 고객 데이터, 또는 회계 데이터, 이런 것들이 각각, 기관별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들을, 그렇죠, 주제별로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변환을 해서 딱 집계가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좀 이해는 못 하시더라도 이해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웨어하우스는 집합체다.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점표를 쫙 모아놓은 것이고, 그거를 나름대로 주제별로 월 통계라든지 집계라든지 또는 이 사람의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 이제 웨어하우스에 따로 딱 이렇게 보관을 해두는 거죠. 그것이 데이터 웨어하우스 DW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보다 더 또 데이터 웨어하우스 중에서 어떤 또 프로그램, 그걸 우리가 또 툴이라고 하는데, 어떤 툴을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 마이닝을 해놔요. 마이닝은 뭐야? 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있는 자료 중에서 또 더 디테일하게 추세라든지 이 손님의 추세가 무엇인지, 또는 이 사람은 또 뭘 좋아하는지, 또 이 사람은 어떤 패턴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 등등을 또 주제별로 이렇게 모아놓은 것을 더 세분화시킨 것을 우리는 데이터 마이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마이닝은 프로그램이면서도 분석 기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단에 구성되어 있는 오랩도 온라인상에서 온라인이에요. 오는 온라인상에서 있는 자료들을 수집해서 분석하는 그것도 하나의 툴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나오네요. 오랩이라 해서 온라인 어널리티컬이죠. 오늘 저기 분석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분석을 하는 프로세싱이다. 그죠? 그래서 OL은 온라인이고, A는 어널리시스 또는 어널리티컬 프로세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온라인 분석 처리 시스템도, 그쵸, DM과 같이, DW와 같이 의사결정을 지원해 주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또 다차원적인, 차원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차원에서 분석을 해서 요구사항을 나름대로 실시간으로 온라인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분석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런 용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10개에서 15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이 용어는 아마 수업 끝날 때까지 꼭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에 있든 이 정도의 전산에 관련된 용어를 좀 알아두시는 게 유익하다고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또 자주 이야기를 한 학기 동안 저랑 같이 이야기할 테니까 좀 이해가 안 가더라도 교재를 통해서 또 다른 이해 안 가시는 거는, 그쵸? 요즘에는 뭐 구글에 가시면 또 네이버에 가시면 궁금한 자료를 선택하면 그저 위키백과 이런 데서 자세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또 수업에는 저도 이 CRM 프로그램이라는 ERP 프로그램을 저도 생산하고 만드는 회사의 사장으로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될 수 있으면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저를 믿고 한번 강의를 잘.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세 가지를 좀 다르게 좀 팩트를 보면, 그래서 운영 CRM은 영업이나 마케팅에서도 사용을 하는 것이고, 기능으로는 그게 판매를 하기 위한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협업, CRM에서도 사용을 하지만 텔레마케터에도 콜센터 식이지만 텔레마케터 사원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그 운영하는 시스템으로는 조금 전에 말한 FA, 즉 자동화 판매 시스템,
또는 캠페인 시스템들이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석 CRM은, 이 분석 CRM은 뭐냐면 분석 CRM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담당하는 마케팅 부서는 운영 CRM의 영업 부서나 또는 협업하는 서비스 담당하는 직접 고객을 서비스하는, 그쵸, 벨보이라든지 이런 분들까지도 다 업무를 알아야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석 CRM 담당자는 물론 마케팅 기획 부서나 관리자가 대상이 되겠지만 이분들은 업무를 다 알아야 돼요. 업무를 모르는 프로그램은 뭐 개발을 못 하잖아요. 그죠? 운영팀에서는 로직이 어떻게 돼 있고, 또 무엇이 불만이고, 또 노선은 어떻게 돼 있는지, 협업에서는 또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 등등을, 그쵸, 로직, 즉, 그거를 우리는 플로우 차트라고 그래. 플로우 차트를 그려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석 CRM에서는 이런 팩터이나 판매 분석을 해서 솔루션으로는 조금 전에 설명한 이외에도 사실은 솔루션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이 분석이 최근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너무 뭐 깊숙이 알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심도 있게 엔지니어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한 정도만 용어를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협업 CRM은 그쵸, 고객을 직접 만나는 부서이지만 물론 콜센터나 고객을 접점을 직접 하는 직원들한테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운영 CRM에서 더 파생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협업은 뭐 밑에 하단에 솔루션이 ECRM, 또 GCRM, 또 PRM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ECRM은 인터넷상으로, 그죠? 무선으로 낸다는 뜻이고, G는 그죠? 정부와 상관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그다음에 P는 파트너예요. CRM이나 똑같은 CRM은 고객이고 P는 파트너예요. 기업이라고 뜻으로 PRM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그림으로 좀 말로만 하니까 좀 그래요. 그죠? 좀 그림으로 한번 더 전반적으로 설명을 더 보충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고객이 맨 오른쪽에 접점에 있지만, 그죠? 그러면서 활용하는 사람도 SFL도 있고, 콜센터도 있고, 또 사이버 채널도 있고, 또 이메일이나 DM을 보내는 SMS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접점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백업에서는 어떻게 흘러돼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 맨 왼쪽에 보면은, 그렇죠. 처리기에 보면 기간기라는 게 있죠. 기간. 그러니까 회계 기간, 뭐 판매 기간 이런 것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쭉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생산 관리, 판매 관리 또는 그쵸, 재고 관리 이런 프로그램들에 의해서 기간에 따르는, 그죠? 기간에 따르는 데이터베이스들이 다양하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콜센터나 아까 CM에서 쓰는 접촉, 그죠? 고객과 접촉에 필요한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거래 데이터베이스, 그죠? 판매에 대한, 매출에 대한 이런 거래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매출만 있겠습니까? 매입이 됐으니까 또 매입 데이터베이스도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외에도 기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있는 데이터를, 그렇죠. 두 번째 단계에서 더 원활하게 위해서 CDW라는 것은 고객이란 뜻이에요. 커스터머 데이터 웨어하우스인데 그냥 C를 생략하고 DW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을 종합해서 ETL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 자료를, 그쵸, 추출하는 거죠. 처리기에 있는 이 다양한 데이터들 그 중에서 이제 추출을 해서, 추출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것만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필요한 데이터죠. 안 필요한 데이터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데이터에서 합계를 낸다든지 일계, 뭐 주계, 그 다음에 월계, 또 분기계, 년계, 뭐 이렇게 합계를 내는 것도 하나의 추출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추출해서 트랜스포메이션, 즉 변환을 시키는 거고, 그 다음 그걸 갖다가 짠 여기다가, 그죠? DW라는 곳에다가 로딩 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야 빠를 거 아니에요. 한 달 데이터를 왼쪽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찾으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한 달 된 자료를
그저 DW에다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다 딱 저장해 놓으면 한 줄에다가 그냥 8월달 데이터는 얼마, 뭐 7월달 데이터는 얼마, 1년 데이터는 얼마, 딱 한 줄만 리딩하면 쉽잖아요. 액세스하기가 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ETL이라는 툴을 가지고 이렇게 썸머를 해놓는 것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는 또 그 중에서도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 중에 있는 것 중에 또 뭘 캔에서 또 보관하는 것이 마트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죠?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백화점이라면 뭐 매층에는 여자 옷, 뭐 매층에는 또 남자 옷, 매층에는 뭐 지하에는 또 식당 뭐 이런 게 있듯이 이제 그 중에서 또 주제별로 여름용, 뭐 겨울용, 뭐 봄용 이런 거 스타일로 이제 마트를 또 진열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석에 필요한 것들이 이제 마트, 데이터 마이닝, 또 데이터 마트 이런 절차를 거쳐서 자료들을 미리 보관해 놓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또 밑에는 온라인 분석 프로세스, 그래서 OLAP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이제 같이 작용을 하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객을 더 세분화해서 캠페인 정보라든지 고객에 대한 CRM 정보를 더 디테일하게 또 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마이닝을 만들어 놓은 것이 벌써 캠페인 서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백오피스에서 다 쫙 갖고 있어서 시스템상으로 컴퓨터에 쫙 나타나야 손님하고 오른쪽에 커스터머 손님하고 응대를 할 적에 담당자들이 쉽게 컴퓨터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CR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조금 이해가 가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CRM 세 분야가 있다 그랬잖아요. 마케팅, 그죠? 마케팅 하는 데가 있고 또 영업이 있고 서비스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먼저 일단은 이런 분석을 해주는, 그죠? 분석은 어떻게 되는지 또는 마케팅 부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좀 먼저 살펴보면, 그죠? 주요 기능으로는 마케팅 촉진과 캠페인 기획을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것들은 제품이라든지 또 브랜드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또는 외부에서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 등등을 또 기획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즉 CRM을 통해서 원톱 마케팅은 어떻게 할 건지 또 텔레마케팅은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이런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또 마케팅 분석을 어떤 툴들 그죠? 아까 이제 마이닝도 있고 오랩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회계 분석도 있고 여러 가지 분석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을 선택해서 우리 회사에 맞게끔 할 건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를 이제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그쵸 분석 CRM 마케팅 부서라고 보시면.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마케팅 기획이나 캠페인 관리인데 이 마케팅이나 캠페인 계획을 하려면은 좀 계층 구조로 수립을 할 필요가 있겠다. 즉 계층 구조를 한다는 것은 세분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거죠. 계층을 한다는 건 나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층 구조는 특히 어떻게 하냐. 브랜드별로, 그러니까 상품, 제품별로 또는 지역 특성에 별로 따라서 범위를 이제 정하는 거죠. 항공사 같은 경우는 뭐 국내선에 따라서 또는 동남아에 따라서 뭐 미주, 뭐 유럽 뭐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제품을 구별한다든지 그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있듯이 뭐 LG에서 A란 그죠? 전자회사에서는 절전 캠페인을 벌인다든지 그죠? 그러면 사실은 에어컨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캠페인을 통해서 즉 우리 회사 제품은 전기가 그렇게 많이 안 드는 아주 절전 캠페인을 해놓은 다음면 에어컨이 잘 판매가 되겠죠. 그죠? 이런 캠페인을 계획을 세우는 거죠. 미리. 그래서 마케팅 부서 이런 계획을 세우면 이런 캠페인을 또 만드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언제 하는 게 좋은지 또 어떤 요일에 하는 것이 좋은지를 살펴보는 거죠. 또 다른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그죠? 나눔 캠페인 뭐 서로 뭐 홍보를 해서 그죠? 뭐 마스크를 나눠온다든지 또 없는 사람은 또 많은 것을 또 나눠준다 이런 것들에 대한 캠페인을 어떻게 할 건지 지역에 따라 여기는 그죠? 수원이라는 지자체에서 이제 이렇게 또 관객 주민을 위해서 그죠? 이렇게 이런 캠페인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이게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건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한다는 것은 백오피스에서 다 CRM, 즉 고객 관계 관리 프로그램이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캠페인 서버에 고객 정보라든지 또는 분석 정보라든지 또 고객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실시간으로 그쵸 이동을 하면서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저장을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실행을 시키고 또 캠페인의 정보를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관련된 것을 실시간으로 그죠? 이렇게 CRM을 통해서 캠페인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타겟을 섹션을 나눠놨으니까 그 중에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그죠?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고객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제품 또는 특성에 따라서 이제 프로파일을 이제 생성을 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이제 캐넨 마이닝을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그먼트 빌더 툴을 이용해서 즉 나눠라 세그멘트는 나눈다는 뜻이고 빌더는 뭘 빌딩을 세운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돼 있는 걸 조건에 맞게끔 이제 샘플로 된 비즈니스 파트너를 이제 추출하는 거죠. 우리는 어느 쪽부터 이제 뭐 하겠다. 그죠? 세그멘테이션 한 것을 이제 어떻게 비즈니스를 단계별로 할 건지를 이제 추출하는 것이고, 그렇게 추출한 데이터를 이제 트랜잭션 된 데이터로 변환을 해서 분석 CRM에다가 축적을 하기도 하고 또 통합을 시키기도 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것이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데이터 웨어하우스에다가 그죠? 직계표라든지 그죠? 이런 통합을 시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겟을 그룹으로 이제 생성하는 것이 세그멘트 빌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래서 툴을 이용해서 세그멘트 빌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변환시킨 그죠? 또는 합계시킨 인터그레이션 해놓은 트랜잭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CRM에다가 축적을 시키고 그거에 따라서 CRM을 이용해서 이제 분석 결과를 수시로 그죠? 피드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과 이런 호응에 대해서 이런 통계 그죠? 이런 마스터 빌더를 보고 또는 요즘에는 이제 출력 안 하죠. 왜냐하면 외부의 정보가 셀까봐. 그래서 모니터링으로만 해서 서로 간부 회의를 한다든지 또는 그룹 회의를 한다는 것이 이제 이런 그쵸?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기반화해서 이제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보이는 거지만 그래도 좀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캠페인 이제 실행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캠페인 정의를 다시 좀 설명해 드리면 그죠? 이제 고객의 구매 행위를 자연스럽게 유발하기 시키기 위해서 그죠? 그냥 에어컨을 막 선전하기보다는 다 선전하기보다는 먼저 그죠? 캠페인을 운동을 시켜서 동기 유발을 시키기 위해서죠. 근데 이런 것들도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행위예요. 근데 불정 뜻학으로 그쵸? 에어컨은 좋다 그런 거기보다는 절전에 민감한 고객을 대상으로 전기료가 걱정이 되는 사람 에어컨 많이 튼다고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저희 집에. 근데 그렇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에어컨을 많이 안 틀어요. 상업용으로 틀지 않는 이상 가정용은 정말 더울 때만 밤에 잘 때 좀 틀어요 진짜. 그런 거 보면은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안심시키는 것이 즉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행동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불법 프로그램 클린 캠페인이잖아요. 그죠? 이 우리나라는 참 이 불법 프로그램이 참 많아요. 쉽게 말해서 정당한 가격을 주고 구매를 해야 되는데 사실 불법 프로그램이 많이 있죠. 솔직히 여러분들이 가끔 아래한글이라든지 그죠? 어떤 엑셀이라든지 이런 것들 구매하셨나요? 솔직히 아마 그게 다 물론 무료인 것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무료인 것보다 어떻게든 우리나라는 좀 그게 프리 버전으로 많이 돌아서요. 근데 외국에는 미국이나 유럽에는 당연히 사서 사용을 해요. 대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이제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불법.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뭐 음악 그저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좀 클린 캠페인을 해서 좀 정화시키는 그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캠페인 관리하는 도구로서는 그쵸 메일이라든지 콜센터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다양한 고객들과 접점 활용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고객을 회원 가입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그 가입된 고객들의 이메일로 대량으로 다양한 이런 상품 홍보를 보냄으로써 그쵸 결국 목적은 고객을 거기에 대한 격강심을 가지면서 그쵸 구매 행위까지 가도록 예,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홍보를 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홍보 패턴이 달라졌어요. 그죠? 옛날에는 직설적으로 홍보를 했다면 지금은 이렇게 전문적으로 홍보를 하는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캠페인 이 관리도 이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메일 형식으로 다양한 폼을 지원하는 폼 빌더를 이용해서 고객들을 더 세분화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가끔 핸드폰에서 이런 거 있을 때 어디 모르는 지역 또 관광 지역을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보 모르니까 맛집을 쳐봐요. 그죠? 그 맛집을 쳤는데 그러니 그 경험자가 올린 글하고 네, 광고로 된 글이 있어요. 그걸 구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참 그게 저도 그 헷갈리는데 그걸 잘 보면 아 이거는 손님이 진짜 글을 올린 게 있고 홍보용으로 근데 그 기업 그 부분 그 맛집 사장 친척들이 글을 올린 것도 있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헷갈리는 거죠. 그런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야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지금 이제 항공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대한항공이 누구랑 제휴를 했다. 그러면서 미리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행 특히 뭐 일본이면 일본 또 동남아에 관심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디스카운트 마일 캠페인이라는 캠페인을 하면서 즉 돈이 없어도 마일리지를 사용해서 갈 수 있다. 그러면 마일리지 소모시키면서 그죠? 또 고객을 손님을 이렇게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캠페인 항공에서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리드 관리죠. 리드 관리라는 게 뭐냐면 가이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꼭 가이드라고 보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가이드 역할을 똑같지는 않지만 가이드 역할, 즉 리더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즉 이렇게 리더 관리를 하는 이유는 그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해서고 또 잠재국을 찾아낸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잠재고객이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찾는다는 것은 기업에서 참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너무 다 기업에서는 이 고민을 안 하는 회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 고객화를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기획 관리 부분에서 수행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조금 전에도 비슷한 거죠. 마일리지로 여행하기 좋은 계절 이러면서 홍보를 이제 리드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도 마일리지를 다 많이 갖고 있어요. 너무 많이 흩어져 있어요, 사실. 항공도 그죠?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또 기타 등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일리지를 어떻게 해서 할 건가? 이거 이제 리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리더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성부를 하면 기대되는 고객이나 또 기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초기에 사전 영업을 하는 단계를 자동화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행을 리드한다라고 보시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리드 평가를 하는 거죠. 수시로. 그래서 일정 기간, 일주일 동안 이런 리드 관리를 했더니 액션이 어떻게 됐고 얼만큼 리드가 됐는지 따라왔는지를 평가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리드 관리를 통해서 얼만큼 유도가 되고 있는지 고객들이 움직이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막 여기저기에 있는, 그렇죠, 정보들을 또는 자료들을, 그죠, 기업이 깔때기 역할을 해줘서 뭐든지 집어넣으면, 그죠, 나름대로 고객한테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엑기스가 효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리드 관리다. 즉 이렇게 깔때기 역할을 해서 고객한테 그저 기름 짜는 모습이죠. 그죠? 엑기스로 제공한다. 이런 뜻의 리더. 즉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장기적으로의 리드 관리가 필요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케팅 분석을 통해서 이런 앞에서 했던 이 것들을 자료들을, 그쵸, 암기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나 또는 잠재적인 평가를 하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런 캠페인 성공 요인으로서는 뭐 응답률이라든지 또 기여도라든지, 그죠, ROI 즉 투자 이익률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분석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RFM 최저, 그래서 빈 매출되는 기간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마케팅 효과에 대한 사전적인 계획이나 분석을 지원해서 이런 분석을, 마케팅 관련된 분석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효율적인 분석을 통해서 알맞은 고객 대상으로 캠페인을 이제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마케팅의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항공에서는 밑에 쓰는 것처럼 대한항공에는 어떤 공통적인 것이 있고 또 개별적으로 뭘 지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아시아나항공은 또 어떻게 되는지, 또 다른 이런 정보들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또 다른, 그쵸, 마케팅 전략을, 나만의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분석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그렇습니다. 마케팅의 CRM의 분석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케팅을 하는 분석, 그리고 운영을 하는 영업, 그다음에 협업하는 서비스, 이 세 분야 중에서 오늘은 분석에 해당되는, 그죠?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